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은 저희 이렇게 컨텐츠와의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일단은 네.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경기도에서 아이 4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네, 워킹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혹시 뭐 이렇게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대를 대략이라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나이요. 아, 현재 나이, 나이요. 네. 제가 지금 35살이에요. 35살이시고, 소다님이시죠, 맞죠? 네. 소다님, 닉네임을 소다님으로 하고, 네. 35살이시고, 현재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저기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경기도 쪽에서, 그러면 원래 고향도 그쪽이신가요? 아니요. 고향은 서울이고요. 아, 네. 지금 사실 제가 이혼을 했는데 네네, 이혼을 하면서 아이 4명을 혼자 키우게 됐어서, 네네, 어, 저희 어머니 댁에, 어머니 댁은 제가 서울 출신이니까 어머니 댁도 아직 서울이거든요. 네네네. 네, 서울에 애들 4명을 다 데리고 들어가 살았다가, 아, 이제 얼마 전에 여기로 아이들 데리고 나왔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네네, 6학년이고, 막내가 4살인데, 네네, 이 4살 아이는 제가 키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어머니 댁에 부탁드리고 제가 주말마다 음, 데리고 와서 이제 돌보다가 이제 주중에 이제 일 시작할 때 데려다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인연이 됐나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음. 이제 책 리뷰하면서, 이렇게 책 신청을 그때 해주셨어요.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셔가지고 일단 그때 한번 제가 간략하게 워킹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메일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제가 당첨됐다고 말씀해 드리고 거기 메일 내용에 그 책을 잘 씹어 드시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또 한번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이분하고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열심히 다들 살겠지만 사람들이 이분은 좀 한번 제가 통화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답장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금 통화가 되고 구독자님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재 이제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듣게 됐고, 혹시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투자 쪽에 어떤 쪽에 지금 관심이라든지, 향후 미래 내가 요런 관심 있는데 좀 어떻게 그런 쪽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네. 일단 가장 고민은 지금 저기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아이들 4명을 혼자 키우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4명을 이제 케어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는 면이 그렇죠. 있고 교육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벌어들이는 돈은 또 한계가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이혼을 하면서 원래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 월급으로는 네. 분명히 이 사람이 양육비를 안 보내줄 텐데 이제 조만간 제가 혼자 다 떠안아야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창업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막상 이렇게 되니까 모이는 돈이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청약 점수는 또 되게 높아요. 제가 지금까지 무주택이어서 특공으로 하게 되면은 뭐 70점대 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무주택 다자녀 특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점수가 70점대 후반. 네, 그래서 이거를 서울로 저기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는 이제 좀 널찍한 경기도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자기 방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급히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서울 청약은 좀 물 건너간 네.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청약만 생각했지 사실 경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다크호스님 채널 보면서 뭐 경매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임대업도 하시는 걸 보고 이것도 방법일까 하면서 사실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네.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책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좀
경매를 보니까 이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건 제가 무주택 유지를 할 것 같으면 그쪽은 하면 안 되고 네네. 뭐, 뭐 상가나 뭐 건물 뭐 이런 거는 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런 투자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요즘 조금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들리는 정보로는 돈을 모으는 건 일정 부분까지 모으지만 그 후로는 불려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저희 구독자님이라든지 이렇게 한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막 좋게 좋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는 게 좋으시잖아요. 맞죠? 아, 그게 좋아요. 있는 네. 그대로. 네. 왜냐하면 진짜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저는 네. 그게 더 좋고 이것도 투자하십시오. 이것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 전혀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런 기준을 찾고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전 남편분과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네. 그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그 이혼하셨을 때 네. 그 언제 이혼이 정확하게 되신 거죠? 전 2021년에 이제 네. 이혼을 했어요. 그 법정까지 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합의로? 처음엔 제가 소송을 걸었고, 네. 이제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중간에 합의를 하자 해서 합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네. 합의를 하셨을 때 재산상으로도 어떻게 그전에 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셔가지고 네. 그 그때 계속적으로 무주택이셨어요? 아니면 남편분 명의로 집을 뭐 샀던 그전에 있으신지? 계속 무주택이었고요. 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랄 게 없었어요. 그게 음, 남편은 본인 이름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제 대출로 계속 집을 유지했었고요. 제가 직장이 있었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 대출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살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셨나요? 네? 전세자금 대출로 계속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게 없었어요. 재산 분할이랄 게. 음, 그래서, 차 나누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남는 게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완전 제로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 원래 그 법정으로 가든 뭐 어떻게 되는 거는 양육 그 친권이나 이걸 다 가져오셨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가 매달 청구가 돼서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요즘에 뭐 배드파더스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던데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경제적으로 음. 본인 월급이 적다고 해가지고 뭐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 뭐, 사람은 네,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직장에 뭐 강제성을 뭐 이렇게 음,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에 제가 참다 못해서 네, 그 채권 출심? 아, 채권 출심이라나요? 그거를 좀 이제 신청을 해서 한번 그렇게 했더니 통장 압류가 네, 걸리고 네. 그래서 막 이거 풀어달라고 불편하겠죠, 되게 본인이. 네, 예, 막 되게 막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제가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직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배드파더스 같은 것도 양육비 이행 관련이라는 곳에서 네. 뭐 조치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이거는 제가 음. 생각만 하고 지금 추진은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2021년도 이혼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이렇게 뭐 지나가고 있는데 그 네. 사이에 거의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초반에 한 3년, 2, 3년 정도는 그래도 좀 꾸준히 보내줬었어요. 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좀 누락해서 보낸 것들이 지금까지 한 2천만 원 정도 쌓였거든요. 2천만 원 중반 정도? 그래서,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았고, 뭐 네, 본인이 뭐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뭐 못 네, 준다는 얘기는? 그쵸, 그쵸.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애를 2명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애들이 지금 또 4명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서 양육비가 제대로 들어와야 내가 번 근로소득을 저축을 통해서 시드를 만들 확률이 있는데
네. 지금 내가 번 돈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다 가게 돼 버리면 그 음. 기회라든지 시간에 대한 비용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요 부분을 먼저 지금 바쁘시잖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키워야 되고 혼자 학원도 운영하셔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비슷하게 최근에 요런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돈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지금 해 놓지 않으면 네. 저는 이게 왜냐하면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양육비라는 거는. 맞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네. 내가 지금 친권이나 영유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을 저는 바쁘시겠지만 하루 정도는 뭐 예전에 여기 소송하셨던 분도 네. 괜찮고 변호사님 네. 찾아뵙고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네. 1번이에요. 제가 이게 돼야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상태가 베이스에서 그다음부터 내가 돈을 모으고 투자 공부를 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바쁘시겠지만 요 부분을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꼭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요거 비슷하게 상담했던 분한테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분도 얼마 전에 연락 와서 변호사 다시 했다고 선임을. 아 그럼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 이거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를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아까 청약 관련돼 가지고 네. 점수가 다자녀 특공으로 해서 70점대 후반이면 네. 경기도권에서는 뭐 이게 90점이 만점이었나요? 얼마가 만점이었죠? 다자녀 특공이? 제가 만점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일반 그거랑 점수가 달라 가지고 저도 맞아요. 예, 이게 90점인지 뭐 제가 아까 대략 찾아보니까 뭐 다자녀 특공으로 해서 85점, 90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음. 서울의 좀 중요한 핵심 지역에 그 정도 네. 돼 안정권이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청약 점수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네. 이거를 저는 청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청약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그 누구가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여쭤볼 것 같거든요. 청약을 하려는 이유, 그다음에 청약을 넣는 지역 이거 두 개를 먼저 여쭤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두 개를 제가 지금 방금 여쭤보면 네. 요거는 생각하신 게 있나요, 혹시나? 이유라는 거는 이제 어 아무래도 시세 차익 예 쪽이신가요? 그쵸. 시세 차이. 제가 들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그럼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예 요즘에는 또 실거주 의무나 이런 게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청약을 하는 게 제가 아직 투자로서 초보이기 네. 때문에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매 쪽은 음. 쳐다도 안 봤어요 사실은. 네. 뭐 위험하다라는 그런 편견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도의 투자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약을 생각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가능하면 뭐 좋은 입지에다가 하는 걸 저는 목표로 하니까 네. 그랬을 때 나중에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주거가 좀 안정이 좀 떨어졌을 때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했었고 그리고 지역은 서울을 사실 타겟으로 했던 게 맞는데 네. 지금 이제 경기도로 이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황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거든요. 네. 네. 경기도에서도 혹시 생각하시는 지역 있나요? 어 뭐 분당이나 네. 뭐 동탄이나 남양주 이런 데가 좀 구리 뭐 이런 데가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음. 아직은 제가 지금 경기 남부 쪽에 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일산 뭐 이런 데는 좀 멀어서 제가 네네. 잘 알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경기 남부, 동부 이 정도로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청약 관련돼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점수는 뭐 안정권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요거 하나는 이제 벽을 넘었다고 하면 또 하나가 이 자금 계획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맞습니다. 네네. 이게 또 핵심 중에 또 핵심이라서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청약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지역에 내가 지금 청약을 해서 내가 뭐 일단 뭐 실거주를 하든 뭐 전세를 주고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든 네. 전세자금 받아 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겠죠, 나중에. 어떻게 네. 됐든 간에.
네. 그럼 그 청약을 한다는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되게 압도적으로 1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리 그 새 아파트에 내가 진입을 해서 뭐 실거주해서 계속 사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먼저 저기를 분양받아 놓고 나중에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서 왜냐하면 그 돈이 다 보통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비싼 네. 아파트니까. 일단 그 네. 대출을 최고로 받고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가 나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벌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능력이 되면 그때 최대한 대출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갚고 내가 거기 실거주 하겠다. 그 음. 사이에는 뭐 전세라든지 임대를 주겠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청약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분양가가 핵심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청약을 이 점수로는 지금 저는 당장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 다른 주택을 만약에 구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하게 돼버리면 무주택 기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점수가. 네. 네. 그럼 저는 청약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 네. 일단은 임대로 거주를 하시다가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청약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오시면 지금 네. 어떤 지역에서 다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최근에 분양했던 뭐 아파트 이렇게 여쭤본단 말이죠.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동탄 쪽에 최근에 올해 뭐 무순이 그 롯데캐슬 동탄역 그거 말고요. 네네. 그거 말고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 그 신규 아파트들 중에 분양권 네. 평약 경쟁률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각 타입별로 뭐 경쟁률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딱 여쭤보면 네. 어느 정도 탁탁탁 파악이 되신 상황이시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은 좀 잘 모른다, 내가.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두 얼마 안 달 정도 되셨죠? 아, 두 됐어요. 네. 달밖에 안 되셨어요? 네. 음.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은 공부를 못 했고 음. 제가 있었던 지역의 네, 서울은 경쟁률까지는 모르겠고 네, 보통 제가 하고자 하는 그 타입이 뭐 20 평대라고 한다면 25평, 네, 24평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분양가는 뭐 한 13억 네, 정도가 됐었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요즘은 보통 10% 계약금 받지 않잖아요. 네, 20%는 네,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한 네, 부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자금이 정말 중요한데 서울에서 제가 그 자금을 모으려면은 '아 10년 안에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있는 동탄 지역에서도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네,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뭐 한 그래도 한 8억, 음, 7억 정도 그러니까 20 평대도 8억, 7억 정도 돼서 네, 네 이것도 아직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종잣돈으로는 네,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보통 드리냐면, 네.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들도 노후 자금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생각을 뭐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현실에서는요. 네. 내가 일단은 내가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네. 청약이라는 걸 도전했을 때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가격인데 뭐 30평대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그런 것도 왜 경쟁률이 서울은 왜 저렇게 높지라고 봤을 때 그런 서울에 있는 일부 지역의 대다수가 그 가격이 어떤가요? 기존에 있는 구축에 비해서 신축 성 아파트, 새 아파트 가격이. 청약 가격이요? 네, 훨씬 싸죠. 네. 거기가 네. 왜 싸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 거기가 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란 말이죠. 쉽게 아 얘기하면. 네네네.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허브에서. 아 왜냐면, 아니, 여기 이렇게 가격이, 예를 들어서 구축이 뭐 주변에 40억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반포나 이런 데 가면. 맞습니다. 근데 20억 이렇게 막 분양하라고 한단 말이죠. 네. 정부랑 허브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네. 여기 신축 아파트 40억에 하면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더 들썩들썩 된다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들은. 네. 그래서 일부 그런 서울이라든지 핵심 요지에 있는 데는 다 그런 분양가 상한제 통제를 받고 있어서 음. 그래서 되면 로또라 그러잖아요. 로또청약. 네 맞습니다. 거기 동탄역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뭐 그때 했을 때 막 대한민국 사람들 다 넣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뭐 로또 8억이다 뭐 10억이다 이런 얘기 나왔던 이유가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싸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그 관심 있어 한 아까 전에 쭉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역들이 그 지역들 중에서 대부분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핵심 지역은 아니고서는 분양가 상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네. 분양가 상한이 아닌데 내가 그 청약 나오는 그 분양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가 내가 먼저 공부가 돼야 돼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싼지 안 싼지가.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제가 그 지역에 관심 있고 뭐 청약을 할 거라 그러면 제가 뭐 1년 정도 기준을 잡고 어디가 핵심 지역이고 거기 최근에 청약했던 아파트나 신규 분양권 가격이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시세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이유가 그 네.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나 하고 여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싸다 비싸다고 했을 때 특공이라든지 뭐 내가 청약을 넣는 거기 때문에 또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못 쓴단 말이죠, 이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그 동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아실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 지금 사시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네. 옆으로 오른쪽 옆으로 보니까 내년이라든지 입주가 좀 있더라고요, 새 아파트.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탄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화성 동탄 같은 경우 특히 동탄역 주변에는 뭐 많이 없는데 네. 주변에 이렇게 화성이 크잖아요. 또 이렇게 지역 자체가 네. 군데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신축 분양권들이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 지역의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일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음. 핵심으로 말씀드릴 거는 내가 바로 들어가서 살 그런 대출이라든지 경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핵심적으로 무조건 전세를 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맞나요? 네. 네네. 그 당연히 전세를 줘야 되면 주변에 있는 시세에 대비해서 이 아파트가 전세를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음. 거예요. 아, 분양가 대비,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가 아까 뭐 8억인데, 네. 그 주변에 있는 뭐 1, 2년 차 지금 신축들도 많잖아요. 그쪽에도. 네, 맞아요. 그쪽에 뭐 아니면 5년 차 내로도 많고 거기 뭐 1동탄, 2동탄 해가지고도 많은데 네. 거기에 뭐 같은 평수 대비해서 현재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음. 물량이 지금 전세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전세가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네.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가 분양이 많아져서 그 전에 분양을 해서 입주가 많아지는 그때 또 이렇게 한번 철렁하거든요. 음. 네, 그때 전세 가격도 이렇게 출렁해요, 한번. 음. 왜냐면 내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 같은 네네. 투자자들이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도 우리가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가격 분석도 내가 정확하게 그 지역에 싸다 비싸다 이 분양가가 싸다 비싸다를 봐야 되는데 아까 네. 왜 8억이다 막 24평이 그게 네. 과연 내가 8억에 분양을 해서 만약에 해가지고 됐는데 음. 나중에 이게 올라야지 내가 이득인 거잖아요. 그 네. 가격이.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진짜 핵심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격인가 또 그 위치가 정말 동탄은 마찬가지로 그 동탄역 주변이 제일 비싸단 말이죠. 여기에 네, 맞아요. 가까울수록 뭐 네네네. GTX도 들어온다 하니까 나중에 그 네네. 주변에서 멀면 멀수록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네네. 높지가. 네네. 예.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내가 분양받은 저 새 아파트가 내가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이 됐고 또 몇 억을 투자를 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또 1, 2년이 아니고 몇 년 뒤를 생각을 해야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음. 저게 과연 나중에 동탄 쪽에 신축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구축들도 전세 물량이 다 빠지고 신축도 먼저 이렇게 전세 매매 가격이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 내가 이득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청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싸기 때문이고 당연한 것이고 네. 일반적으로 경기도나 지금 지방은 청약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가격이 주변 구축 대비해서 조금 더 높다는 얘기인 거죠. 음.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제가 사는 대구는 지금 물량이 많고 미분양도 많잖아요, 대구가. 대구 네.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 네네네. 이런 경우에서 그 지금 이제 언론에만 보면 대구 뭐 미분양의 무덤이고 다 뭐 망하고 이렇게 알고 계실 거지만 네. 세세하게 우리가 그 각 지역별로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들 가보면 네. 특히 범어동, 수성구의 범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뭐 올 초에 분양했던 아이파크 그런 거는 네. 비싸게 뭐 10억대 분양하더라도 완판이 되고 피도 아, 막 붙었단 말이죠.
네네네. 왜냐면 거기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대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높게 분양가 책정은 안 됐거든요. 네. 또 범어동이라는 뭐 학군지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또 분양도 많이 신청했고, 그다음에 음. 최근에 저 명덕역에 더블 역세권이라 그래서 거기가 뭐 대구도 지금 9평, 33평 기준으로 7억이 넘어갈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었는데 아. 막상 분양가를 그 청약할 때 분양가를 보니까 6억 뭐 초중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사이익으로 이거 7억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정도 가격이면 해볼 만한데 해서 거의 지금 완판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거기도. 아. 그래서 핵심은 이런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도 가격이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싸게 분양을 하냐, 주변의 시세보다. 음. 아니면 비싸게 분양하냐. 음. 여기서 내가 그걸 볼 줄 아는 그 공부가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네네. 거기에 뒷받침돼야 되는 게 그 경제력인 거거든요. 자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본이 더더더 베이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남편분한테 양육비를 무조건 받아내야지만 그 안정적으로 자산을 내가 그 시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시간이. 네, 그 맞습니다. 1, 2년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 플러스 내가 돈을 만드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분의 양육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직접 오셨어도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아, 이렇게. 네네네. 네. 그 혹시 제가 궁금한 건 네. 제 상황엔 진짜 청약이 최선인지 싶고 네. 저는 그러니까 경매를 공부를 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시드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뭐 무주택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이 무주택을 그냥 버리시고 그냥 바로 그냥 경매로 해서 네. 좀 과감히 불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 그런 분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주변 말고 이제 제가 아,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유튜브에. 그런 분들 계셔서 네. '저렇게 나도 해야 되나?' 요런 네. 생각도 들고 물론 쉽지 네. 않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는 제가 요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성향이 네. 사람들마다, 개인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경매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명도할 때 좀 힘들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보낼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영상 혹시 보셨어요? 아,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 내가, 그거는 이제 극한의 경우겠지만, 네. 내가 이제 저도 주변에 경매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대다수가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에 힘들다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계속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전에. 네. 근데 이분이 과도하게 뭐 이사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음. 관리비가 뭐 1년째 안 내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네네. 혹시 보니까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해서 내가 이거를 다 내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면 달라. 이렇게 합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아. 싸게 낙찰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 하루빨리 이 사람이 다 짐 빼고 나가줘야지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부 상태를 보고 수리를 한 다음에 빨리 바로 매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네. 아니면 그냥 거기를 뭐 임대로 줘서 내가 월세나 전세로 맞추던지 그런 네. 경우가 있겠죠. 네네.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할 성향이,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저는 아까 경매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저도 초반에 경매를 공부하고 하다가 저는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아, 제 정말요? 상황이 안 맞더라고요, 성향에. 제 아, 책은 이제 경매책을 소개를 해 드렸지만 네. 필요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었고, 또 한 번 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경매 입찰을 하러. 네네네. 예. 그때 또 해서 뭐 잘했는데 또 뭐 폐찰하면 또 돌아와야 되고 막 이런 시간적인 좀 로스도 있고. 그래서 음. 1 년에 한두 건 정도 생각하시고 뭐 보통 하신다 하는데, 저는 네. 이 경매를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요. 아. 여유가 되실 때, 시간적인 여유. 시간적 여유요? 애들 좀 네. 키워 놓고. 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어 제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상에서. 사람 아, 네.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도 하셔야 되고 애들도 케어하시려면 집에 보통 몇 시에 오시죠? 퇴근하시면요? 어
어제는 한 11시 가까이 들어왔고요. 일찍 오면 한 8시 반 정도 옵니다. 혹시 그러면 애들이 학원에 있다가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가 그냥 집에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있어요. 워낙 이제 멀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학원으로는 못 오게 하고. 그러면 저녁은 차려놓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 큰애가 이제 제가 이제 식재료는 떨어지지 않게 해놓고 반찬도 사놓고 음,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애가 요리를 잘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본인이 해먹겠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아이돌 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어머님 댁에 같이 살 때는 이제 좀 그 도움도 받고 음,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집에 누구도 안 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게 너무 싫었나 봐요. 갑자기 이제 음, 누구와 같이 살고 이랬던 경험이 너무 싫어서 네. 이 자유를 조금이나마 만끽하고 싶고 좀 네. 자기들에게 기회를 달래요. 아니,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좋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해서 동생들도 같이 먹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첫째가 똑같거든요. 6학년인데. 오,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거. 다 차려줘야 아, 되거든요. 얼마나 오, 기특해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하여튼간에 애들을, 나, 거기 저녁에 자기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일 때문에 늦게 오시는 상황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거의 다 쏟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와서 그 경매 공부를 하고 현장 가서 입찰을 하고 물건 임장하러 다니고 나중에 낙찰을 받고 또 명도 만약에 잘 안 맞으면 그런 것까지 저는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선택과 집중하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지금은 네, 그 일단은 아이들이 다행히도 건강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있다 하니까 너무 다행인 거고 네, 일단 일이 1번이거든요. 하시는 네, 일에 집중하시고 네. 그 돈을 계속 안정적으로 모아 나가기 위해서 아까 다시 돌아가지만 남편분 그 일을 저는 음, 빨리 올해 안에 한번 꼭 상담도 받아보시고 꼭 네. 저는 매듭을 음, 어떻게라든지 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애가 네 명인데 안 주는 네, 건 말이 안 맞단 말이죠. 이거는 본인 힘든 거는 본인 힘든 거고 본인 네. 구책 사유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잘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거면 다 그러게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셔야 돼요. 무조건. 그걸 네, 어떻게 좀 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꼭 네. 상담을 받으셔 가지고 아, 네. 그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 하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네. 주변에 분명히 얘기 있을 거예요. 주변에 내가 약해졌을 때 보통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사는 얘기를 한다거나 네. 뭐 "아 요즘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중에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뱀의 혀처럼 어,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중에서 어,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 아까 비아파트 쪽에 투자 이런 거 뭐 상가나 이런 거는 지금은 당장 절대 하지 마시고 특히 잡주식, 네. 잡코인,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네. 어떤 뭐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면 뭐 고리 대금으로 해서 이자를 잘 쳐준다 이런 거는 절대로 없으니까 아, 세상에 그런 거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냥 은행에 맡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 CD가 있으면 절대로 이자 높게 쳐준다.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사업이 있다. 저는 이런 음, 범죄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거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 그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얘기들이 아, 이건 뭐라도 내가 하나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동아줄이라고 생각한대요.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네. 절대로 네. 주변에 내 얘기를 굳이 그러니까 하지도 마시고 굳이 그러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 네. 그다음에 어 저는 제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 투자 쪽으로 힘들었을 때 제 네.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네. 찾다가 법륜 스님 그 어, 영상 있거든요. 네네네. 증문즉설이라 그래 가지고 네. 그거를 저는 듣고 마음에 치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정리도 되고. 네. 꼭 한번 찾으셔 가지고 뭐 네네. 일하실 거기 뭐 아침에 이렇게 출근 준비하실 때나 네네. 애들 다 보내고 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마음에 그러니까 거기를 왜 들어보라 그러냐면 네. 스님의 팩폭 말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나는 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1순위 순위예요. 0순위 순위예요 내가. 아, 내 네. 건강이 1번이 번이에요 무조건. 여기는 네. 이 가정은 제가 봤을 때는 소다님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되거든요.
아, 제가 네네. 별소리를 다 하지만 이게 진짜 잠이라는 게 전 중요하더라고요. 네. 푹 주무셔야 돼요. 7시간 이상 성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애들이 저도 지금 이제 6학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가겠지만 네네. 그 이사 나중에 다른 데 가실 때 그 학군이라 이런 거 또 교육업에 종사하시니까 저보다 더 그러실 것 같은데 네. 학군 쪽에 만약에 뭐 내가 더 그게 있다. 예를 들어서 네. 욕심이 있다거나 뭐 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학군지로 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거기는 그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도 또 비쌀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받을 것이 그렇게 내가 할 것인가. 음. 그 다음 스텝은 그러니까 미리 내가 사두는다는 개념은 바로 내가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네. 나중에 내가 거기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애들 좀 더 음. 크면 거기서 애들 학교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쪽도 그 지역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네. 시드가 많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음. 상황에서 내가 막 이 돈을 현장적인 돈을 가지고 청약에도 관심이 있고 경매에도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서 빨리 불릴 것인가 막 생각은 많은데 네. 저는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네.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지금은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 돈이 많이 네.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네네네. 내려놓을 거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에너지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으로 이 가정을 양육비를 받아서 내가 번 돈을 다 저축으로 넣을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네. 그때부터 청약 관련돼서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네. 점수는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 네네네. 그다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화성동탄 아까 전에 입주 물량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도 많고 내년도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한번. 네.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에 가면 영통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가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아. 힘들었냐면 왜 네. 힘들었겠어요? 입주 물량이 많아서요? 네, 어. 전세도 매매도 기존에 있는 뭐 구축 신축할 것 없이 다 내려갔어요 지금. 아. 근데 올해부터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 수요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기도에 지금 미분양이 많다 그러는데 경기도 미분양이 많은 거는 이제 그냥 전체적인 평균인 거고 네. 경기도도 시가 엄청 많잖아요. 각 지역별로. 그 네네네.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없는 지역도 많을 거란 말이죠. 또 네. 향후에 지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에 뭐 영통이라든지 수원 쪽에 뭐 이렇게 사람들 투자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향후 입주가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반박자 빨리 들어가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아. 내가 향후에 투자를 하겠다거나 뭐 전세를 끼고 구축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네네. 청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요 네. 공급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오늘 이게 수원 용통은 그냥 말씀드린 거는 네. 나중에 퇴근하셔 가지고 시간 되시면 제가 네. 말씀드린 게 맞나 한번 봐 보세요. 아, 네, 그게 뭘 알겠습니다. 보시냐면 네. 수원 쪽에 전체적인 입주 물량이 그전에 많았는 게 맞고 이제 향후에 좀 줄어드는 게 맞는 게 일반인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영통 쪽에 있는 구축들 중에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들 구축이지만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기존에 있는 실거래가를 보시면서 기존에 있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 전세 가격도 바닥을 찍고 이래서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맞는지 그다음에 그 실거래가 기준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 있잖아요. 호가. 네. 네. 이것도 비교해 보세요. 올라가고 음. 있는지, 네. 호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 음. 물량도 계속 기존에 나와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지,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현장 가가지고 이제 음. 부동산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소장님, 여기 지금 내가 뭐 실거주를 하던 투자를 하던 간에 한 채 살라 하는데, 지금 내가 바로 들어가서 못 삽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살 겁니다. 어. 근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안 들어가니까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럼 그거 물어본단 말이죠. 소장님한테. 그거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사기 전에. 네. 투자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소장님, 여기 지금 음. 제가 요런 아파트, 요 정도 내가 투자 시드가 있는데, 요 가격으로 내가 이렇게 뭐 미리 좀 투자할 만한 게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전세가 안정적으로 계약일 넣을 수 있냐.
이게 음.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예. 그게 음. 놓는다는 게 그나마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가 당연히 유리할 거고, 음. 이걸 투자했을 때도 내가 일반 이론적으로는 내가 데이터 분석이 끝난 상황에서 현장 갔을 때 소장님들 만나 가지고 임장하면서 그걸 여쭤보셔야 돼요. 지금 네. 나와 있는 네이버 요 전세 가격으로 뭐 찾는 분이 지금 손이 많은 상황인가? 네.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인가를 현장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밖에 파악을 음. 못 하니까 우리가. 네네네. 예, 투자를 하셨을 때도 요걸 기준으로 데이터 네. 분석하시고 현장 가서 이렇게 하셔서 요 네. 정도 아파트 수원 예를 들어서 뭐 요 아파트가 최근에 뭐 금매가 요 정도 가격인데 전세 가격이 요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그 음. 정도 갭만큼 내가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예, 투자를 그렇게 일단은 접근하면 된다고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게 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 꾸준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경기도에 있는 각 지역에 네. 내가 어떤 지역에 향후에 가실 건가를 고민을 하시면서 요 네. 청약 통장을 어디에 쓸 것인가. 네. 내가 중요한 게 학군지인가 아니면 뭐 애들 뭐 학군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더 중요한 뭐 지역적 요소가 있다거나 교통이 음. 중요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음.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청약을 맞아요. 받더라도 그 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음. 해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좀 맞습니다. 조금씩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서 아니에요. 죄송하고요. 아니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죠, 저야. 예. 네. 혹시라도 이제 네. 뭐 이렇게 컨텐츠는 끝나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네. 공부하시다가 잘 네. 모르겠는 거 있으면요. 네. 문자를 저한테 주세요, 나중에라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너무 도움 많이 받았고요. 혹시 이렇게 다른 것도 있나요? 네. 뭐 궁금하셨다거나. 궁금한 거요? 아니요. 지금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경매는 일단 차순위로 놓고 이제 말씀 네네. 주신 거 제가 총 5가지 정도를 요약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네. 변호사님 도움 받기, 이제 일에 집중하면서 시드머니 모으고, 이제 네. 자기 관리, 건강 관리하고, 청약 점수 포기하지 말고, 뭐 투자 접근법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거 잘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나갈지 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학원 하시면 그 네. SNS라든지 활동을 하시는가요, 혹시나? 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 하고 계시죠? 아 어떤 거요? 저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네. 인스타도 하고 있습니다. 학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일상도 혹시나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개인적인 일상도 같이 올리면서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 내용도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앞으로 해 어떤 내용? 나가는 일들. 내가 아 오픈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내용은 제외하시고 네.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쭉 적어 놓으셨던 거 있잖아요. 뭐 네. 공부를 했다거나 뭐 책도 읽어 보시면서 좀 이렇게 블로그 후기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거에 내 하나의 역사거든요. 내 SNS라는 거는 홍보도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역사이기 때문에 아. 그거를 계속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이제 네. SNS를 하니까 이렇게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네. 애들 크는 것도 그렇고 그런 내 생각들 있잖아요. 내 생각. 네. 네,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애들 뭐 관련된 내용도 음.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관련된 것도 별도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남편분 얘기도 좀 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아 네. 출근 잘하시고 하여튼 건강 1번이거든요. 건강 관리 네네. 잘하시고 추운데 오늘 이렇게 네.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제가 잘 편집해 가지고 나중에 네. 업로드하면서 그때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네 좀 사전에 좀 생각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제가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방향성을 좀 잡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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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도 네.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